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 돈이 보이네. 그런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올 듯 말 듯. 그쵸? 네. 날씨가 묘한데 아침에 아주 색다른 기분이 느껴지는 일기예보를 봤어요.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가을이구나. 이제 가을이 오는군요. 근데 저는 아직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덥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분 가을입니다. 처서도 지났고요. 근데 카페에서의 풍경은 요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한다. 조 기자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요새 진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동네 따라서는 얘기하러 갔는데 얘기하면 눈총 받는 맞아요. 그런 카페가 있을 정도인데 저는 이 무슨 족 이렇게 이름 붙이면 좀 어색합니다만 카공족. 카공족의 이용 시간이 왜 또 다시 논란이에요? 최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이렇게 온종일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의 골머리를 썼던 이 한 커피 전문점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이 3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주문이 필요하다는 이 안내 문구를 내걸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카공족이 붐비는 특정 매장에 적용된 이 프랜차이즈 매장이었는데요. 이후 논란이 되자 없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최근 카공족이 늘어나기도 했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카페에 장기 체류하는 손님이 늘어나면서 노 스터디 존이나 노 20대 존을 붙인 전문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달 초 한 자영업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노 20대 존 카페 등장 소식이 노 20대 존이요? 네, 노 20대 존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환호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럴 것이 올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을 겪으면서 이 늘어난 20대 카공족 때문에 좀 골치를 썩었던 이 사장님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이 카공족을 빨리 내보내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는데 아이고. 방법을 보니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또 콘센트를 없애거나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등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면서 이 노 20대 존을 지지하는 편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올여름 4,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커피에서 9시간을 머문 20대 그리고 음료 2잔을 주문하고 최근에 프린터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려던 봤어요, 손님이 저도 이거 CCTV. 네, 이게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자 둘이 와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점주로선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겠지만 이런 전략이 되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손님을 환대하기보단 거부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이렇게 노 20대 존, 노키즈 존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계속 차별하고 배제하고 분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좀 제고하거나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지사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동네 작은 카페는 자리를 하나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별다방 이런 곳들이야 좀 여력이 있다고 쳐도 그쪽도 고민이 있을 텐데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는 되거든요. 20대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사장님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두루 고려한 적정 체류 시간 이런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이런 거 네.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과거 조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2019년 8월 조사된 결과인데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한 손님 한 명당 좌석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42분 내외여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9년 조사니까 지금 전기세도 오르고 했잖아요. 이 사정을 고려하면 조금 더 짧아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제 산출이 됐냐 보니까 비프랜차이즈 카페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장에 8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또 가지고 나가는 이 테이크아웃 비율이 29%가 되고 하루에 12시간을 영업하는 가게라고 계산을 했을 때 1시간 42분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근데 하지만 관건은 우리 손님들이 생각하는 적정 체류 시간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뭐 그러면은 이 평균 이용객들이 얼마나 카페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 시장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커피 전문점을 이용한 소비자 690여 명에게 체류 시간을 물어봤는데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3시간에서 4시간 미만이 2.2%였고 4시간 이상은 0.4%에 그쳤습니다. 물론 뭐 이 조사 결과를 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뭐 3시간 이상 장기간 머무는 고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거든요. 뭐 이렇다 보니 이 카공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 좀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부는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 소비자들도 이제는 뭐 자신이 지불한 비용이나 이런 서비스가 권리가 과하지 않은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 하나가 옳다 그르다 하기는 어려운데 9시간 있는다. 이거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김선영님 예전에 민토처럼 하면 안 될까요? 민들레 영토 기본 요금 있고 그 2시간 지나면은 다시 시켜야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시간 동안 있으면서 원하는 음료 3잔인가까지 마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인원 제한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와 소름. 제 옆에 앉아 계셨던 그분인가? 민토처럼 하는 방식도 근데 그게 손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민토 운영하고 나서 거기가 수익성이 안 좋아서 결국은 문을 닫았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 이광수 기자님 그러면 이용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써 붙였다가 뗐다고는 하는데 요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사장님들이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이런 기류가 감지되거나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논란이 된 그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그 가맹 본사는 그 카페 이용 제한 정책에는 조금 선을 긋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카페가 사실 뭐 먹으러 가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하기로는 좀 쉬러 가고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이제 좀 기분 전환하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제한이 좀 부각된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 특히 이용자에게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커피 브랜드로 만약에 각인된다고 하면은 그 장시간 머무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문을 좀 꺼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 별다방이잖아요. 그 이제 이 매장 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따지지 않고 파트너가 고객에게 매장 잔류 시간을 공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맹점 위주인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인 영업 주체는 개인 자영업자입니다. 이 때문에 본사가 매장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 특성상 홍보물을 붙이고 추가 주문을 공고하는 것은 이제 가맹점주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매장은 2시간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써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커피 한 잔당 3시간 공식이 좀 강제하지 않아도 점차 좀 룰 같은 암묵적인 룰로 좀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써붙이면 카공족이 약간 눈치 보여서 그 카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반 손님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현명하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도서관 대신에.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과외도 카페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과외를? 네, 집에 안 가고 카페에서 하더라고요. 서로 부담되니까? 네, 집 방문이 좀 부담되니까. 과일 깎아서 갖다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서비스가 서로 좀 불편하니까. 그래요. 전 세대가 달라가지고 월간 이용권이나 이런 걸 끊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 카페에 너무나 난 여기서 공부하면은 A뿔이 나온다. 그러면 한 달 이용권을 끊고 사장님은 약간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건 어때요? 네, 안 쓰실 것 같아요. 20대 분들께 월간 이용권 약간 목돈이잖아요, 나름. 그래서 안 쓰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그닥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죄송해요. 바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영업도 잘 되고 그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은행권에서 30대들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네. 이거는 어느 쪽의 입장인 거예요? 은행이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사이의 이해관계가 쌍방이다. 맞아떨어진 쌍방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 제목 보고 30대인 저로서 되게 가슴 철렁했는데요. 벌써 희망퇴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신한은행 이야기입니다. 이 신한은행 노사가 지난달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를 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230명이 짐을 쌌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도 사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상반기까지 더하면 올해만 620명이 이제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나가게 되는 건데요. 희망퇴직 대상이 이게 노사가 합의하에 정해지는 건데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그 조건을 보면요.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 연수 15년 이상 그리고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입니다. 올해 이제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고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만 39세가 이제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올해 1월에도 이뤄진 희망퇴직 공고 출생 여건 조건이 당시에는 1978년이었어요. 올해 1월에는. 그런데 이제 불과 7개월 사이에 대상 나이가 5년이나 어려진 거예요. 그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연차와 직급에 따라서 작게는 9개월, 많게는 36개월치 월 평균 급여를 받고 뭐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은행을 퇴사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사실 이제 지난 6월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자로 짐을 쌌습니다.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는지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점포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젊은 직원들이 나가면 이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젊은 직원분들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샐러리맨으로 입사를 해서 다 사장이 다 행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사실 지점장, 부지점장도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자리는 하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젊은 직원들이 보면서 아 차라리 이렇게 은행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그러면은 이 노사 합의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이때 차라리 나가서 먼저 좀 다른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목돈 줄 때 나가겠다. 네. 아 그래도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는 게 현금 흐름상은 저는 옛날 꼰대 마인드인가요? 이렇게 목돈이 들어오면 뭐 집 살 때 보탤 수도 있고 차를 할부 없이 살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면 꼭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 기자님, 퇴직금이 그러면 이렇게 남은 인생의 기회비용을 걸어볼 만큼 큽니까? 아, 제가 이걸 보니까 좀 혹할 것 같긴 하다 이런 얼마예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5대 시중은행의 작년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을 보니까 평균 5억 4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혹하네요. 네, 혹하죠. 네, 혹합니다. 네. 그 평균 법정 기본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 희망퇴직금 3억 6천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총 퇴직금은 2021년 1년 전 대비 3천만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속 연수가 많고 직급도 높을 경우 특별퇴직금까지 더해서 퇴직 직전에 10억 원 안팎의 거액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은행의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한 직원이 상반기에 총 퇴직금으로 11억 3천만 원을 수령을 했고요. 뭐 이렇게 조건이 좋다 보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밖에 안 됐는데 5대 은행에서만 총 2,200여 명이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뭐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퇴직 행렬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원들이 이렇게 줄어들면 은행에서 실제로 오프라인 업무 보셔야 되는 고객들이 진짜 불편합니다. 점심시간 이럴 때 한번 가보면 아 그래도 뭐 한 30분이면 되겠지 했는데 밥도 못 먹고 1시 넘어서까지 기다렸다 간신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은행은 돈이 많아서 팍팍 주면서 내보낸다. 근데 돈이 없어서 내보낸다 이런 곳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메일 유업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메일 유업이 지난달에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만 50세 이상 직원인데요. 조건은 통상 임금의 18개월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출산이잖아요. 사실 계속 요즘에 수치가 안 좋다고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유나 분유 이런 유제품 소비량 자체가 줄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메일 유업의 영업이익이 607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량 줄어든 거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줄어든 12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유업 회사들이 프로틴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 어르신들 드시는 건강식도 많이 팔고 애들이 분유를 안 먹어서 그래요. 애가 없으니 분유가 안 팔리고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우유도 기본적으로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살 길을 찾는다. 볼펜 만드는 모나미 같은 회사들도 애들이 없어서 볼펜이 덜 팔리니까 요즘에 아이라이너 이런 거 만들어요. 네. 그 노하우를 살려서 저희는 기가 막히게 펜슬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길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자, 수산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지난주에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조 기자님,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한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부산으로 가봤는데요. 부산 공동어시장은 하루 최대 2,000톤을 위판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시장으로 꼽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니 비교적 견조한 수요가 있고 또 큰 가격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오염수 불안이 이미 반영된 탓에 일부 수산물 가격이 최근 2달간 10에서 20%가량 떨어지긴 했지만 오염수를 방류한 전후로 부산 공동어시장 10대 품목에는 가격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따라서 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조금 다른 듯한데요. 수출을 하거나 지방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특히 수도권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수도권 상인들이 물량을 조금 줄이긴 줄였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직은 다른 데서 받쳐주니까 시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영향이 표면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도 분명히 또 수산업계에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를 떨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후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 근데 오염수 방류 전에는 쟁이겠다. 나는 네. 왕창 사서 쟁일 거야. 이런 움직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한 달은 지나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까지 지내보고요. 자,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아저씨 요걸로 주세요. 그러면 키로당 얼마예요 하는 횟집들 있잖아요. 이쪽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횟집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주세요 하고 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거기 카드 매출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오염수 방류 이후 일주일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전주보다 무려 48%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늘어나는 건 사실 좀 부자연스럽죠. 네. 네,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수 영향이 본격화하게 되기 전에 좀 미리 먹자. 오늘이 제일 나은 날이야. 네, 이렇게든. 오늘 가장 생선이 맛있는 날인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좀 미리 좀 쟁여놓으려는 그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지역에 따라 또 온도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강릉 동해안 횟집이나 이제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방문객이 30%가량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된 후에 이제 강릉 주문진 시장에는 단체 관광객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한산한 모습을 좀 포착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횟집들이 이제 고깃집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사실 다른 대체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우님, 오염수 방류 이후에 최소 반년 이후에 영향이 온다고들 하니 지금 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아,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조 기자님, 정부가 어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이쪽으로 정책을 잡고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어떤 걸 합니까? 네, 국회에서 정부가 급식 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는데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교 등 급식에서 수산물을 좀 더 활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산물 요리를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업이 일본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를 분담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가 일반적인데요. 일단 식단은 고객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정하는 대로 급식업체가 공급을 할 뿐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좀 좋은 회사들 가면요. 메뉴를 정할 수가 있어요. A 메뉴, B 메뉴. 그래서 A 메뉴로 수산물을 제공을 해도 이 고객사들이 먹지 않는다면 아마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협약식은 단순 선언적인 의미로 봐야 하지 이게 곧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평가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소비 확대를 재촉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꾸준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적시에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이광수 기자,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